다만 요 사례처럼 알쏭달쏭한 것도 있어요. 자, 이 사례를 보니까 어떤 거냐? 어떤 공직자께서요, 기관장을 찾아가서요, 아우, 기관장님, 제가 이번에 승진 좀 해야 되는데, 아우, 그거 평점, 그거 좀 어떻게, 좀 잘 좀 부탁해요. 라고 이제 부정청탁을 딱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기관장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오, 오케이,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 평정권자를 딱 부르더니, 뭐 인사과장 좀 되겠죠? 혹은 뭐 인사국장 좀, 이거 되게 이 친구 내가 좀 잘 아끼는 친구인데 좀 잘 좀 해줘. 라고 했더니 또 이것도 거절해야 될 그 평정권자께서 뭐라 그래요? 아우, 예, 기관장님 말씀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정청탁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경우는. 단호하게 이제 처벌 아닙니까? 그죠? 참고로 말하면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순간 세상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입니다. 엄청 세죠? 예, 금품조항하고 약간 처벌이 다른데요. 금품조항은 준 사람이건 받은 사람이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줬다 받았다라고 해서 형량이 달라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1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로 금품을 줬는데 수수를 했다. 그 순간 과태료 처벌합니다. 준 사람이건 받은 사람이건. 근데 100만 원 초과해서 누군가가 돈을 줬는데 그걸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이건 받은 사람이건 같은 급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부정청탁 파트는요, 좀 편파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고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신분이 공직자건 민간인이건 과태료 처벌.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벌금 1,0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금액 같잖아요, 두 개가. 같은 게 아닙니다. 돈은 같지만 과태료 1,000만 원 뭐예요? 과태료 1,000만 원. 기록에 남는 게 아니에요. 과태료를 내가 냈다라는 게 기록이 없어. 아니, 물론 내 머리에 기억에는 있지. 돈 아깝다. 말고 기록에는 안 남아. 이게 전과 기록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돈 내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신분상 공직자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순간 징계를 받겠죠. 예, 또 징계가 또 무서운 거고. 근데 일반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민간인들 입장에서 진짜 과태료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돈 말고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공직자와 민간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벌금형이다. 똑같이 아까 과태료 1,000만 원처럼 벌금 1,000만 원이다. 이거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 벌금은 뭐예요? 이건 형사처벌이거든요. 빨간색 뿌리는 거예요. 전과자 되는 겁니다. 그 형사처벌, 공직자가 형사처벌 받으면 당연히 징계도 그냥 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벌금과 과태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 처벌하고 들어주는 공직자는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한다. 형사처벌을 한다. 이렇게 완전 다르다. 즉 들어주는 공직자한테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부정청탁을 했고 이게 또 이행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벌받는가? 자, 제가 일단 개괄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뭐 채팅 등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은 중간에 이게 전달하고 있는 이 전달자, 이분은 어때요? 지금 기관장, 이분. 원래는 부정청탁을 전달하는 공직자는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기관장도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 아니요? 뭐 전달하면 아까 공직자는 3천만 원이라며. 아니요. 왜 아니에요? 기관장은 결론적으로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거는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처벌 받는다라며.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전달자잖아.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처벌받아?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례를. 여러분, 기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해당 기관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말하자면 인사의 업무든 어떤 업무든 이 사람이 총 지휘 감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장을 뭐로 본다?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이 업무의 담당자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결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처럼 교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뭔가 결제하시는 분들 있죠.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결제하시는 관리 감독자들도 뭐로 본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직자의 연장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도 부정청탁을 들어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 부정청탁을 수행하는 것 관리 감독도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다? 그냥 처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형사처벌 받는다. 무섭다, 그죠? 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평교사 시절하고 이 관리감독자로서의 교직원 신분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까지도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례를 좀 갖고 왔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수행했던 그 평정권자 C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건 뭐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그럼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러면 최초의 부정청탁을 하고 있는 인사청탁을 부탁했던 이 공무원, 이분 어떻게 됩니까? 이분. 아까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과태료 처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과태료 처벌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 왜 안 받아? 왜? 아, 청탁금지법의 또 하나의 예외 조항 중에, 예외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부정청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민원을 본인 입으로 직접 부정청탁을 할 때는 봐준다. 왜 봐줘, 이거를? 아니,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 따지면 이제 공무원이지만 만약에 민간인이다라고 했을 때 민간인들이 모든 법을 다 암기하고 있으면서 내가 막 어마어마한 청렴의 규제를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공직자들한테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청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막 들어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것조차도 야, 너 이거 보니까 필터링 해야 되겠어. 너 필터링 해보니까 너 이거 과태료 처벌이야. 이러는 순간 이거 말을 못하지. 그러면 이게 뭐, 내가 뭐 부탁도 못하니? 뭐 이렇게 말을 못하게 언로를 막아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연달한 차원에서 본인 입으로 본인이 직접 이러저러한 본인의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봐준다. 그런 정도의 취지에서 이 공무원은 뭐다? 본인 입으로 본인 직접 뭐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연장선에 있는 그 기관장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봐준다라는. 만약에 이 사람이 기관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인사와 상관없는 또 다른 어떤 공직자, 뭐, 예를 들면 무슨 국장, 무슨 실장, 높으신 분한테 부탁을 했다. 그러면 처벌 받습니다. 왜? 제3자를 통해서 업무 담당자한테 부정청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할 때만 처벌하는 거고, 직접 그 업무 담당자나 그 업무 담당자 연장자에게 그 부정청탁을 하는 건 봐준다. 좀 복잡하다, 그죠? 자, 그래. 어쨌든 봐준다. 사실 이분 신분이 민간인이었으면 봐주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진짜로. 별일 없이. 하지만 이분 신분은 뭡니까? 공무원 신분이야. 그죠?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은 봐주는 게 맞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수 있다.